IMF에서 우간다에 큰 자금을 차관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예, 약간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매니저님이 네. 생각하시기에는 이 비용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아니면 뭐 보건 쪽에 쓰일 건지, 아니면 지금 국민들이 생계난이 네. 어려우니까 식량난이나 생계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쓰일지 좀 궁금해요. 네. IMF에서 포스팅을 저희가 4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IMF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고 큰 금액이더라고요. 사실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 금액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 여러 신문 기사나 온라인을 통한 사실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금액이 모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특히나 금액이 워낙 큰데 이게 무상 차관도 아니고 론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큰 금액이 특히나 IMF에서는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그 금액을 우간다에 지원한다라고 했었는데 경제라 한다라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플러스 식량 지원으로 저희는 이 금액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실 WHO나 여러 기관들, 여러 USAID 여러 기관들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우간다 국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고 이 금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말 그 지원하는 에이전시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간다 정부에서 각 지역 MP,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주지사, 도지사 개념의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상당히 큰 금액을 배분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활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절한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좀 우후죽순 각 그 주지사의 뜻에 따라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크게 불만을 표하고 이 금액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어서 이런 우간다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에 대한 출처나 이런 모니터링이 좀 지속적으로 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뭐 재원이 조달이 가능하다면 예산이라든지 현지에서 단체들이 우간다 내에서 우간다 현지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특히 코로나의 경우는 다 아시는 것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홍보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여러 한국 다른 INGO 외에도 한국 NGO들이 관련해서 교육이나 유인문들을 배포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더욱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고 마스크가 필요하다라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재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시켜드리거나 훈련하거나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식량이나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에 식량 배급하는 것들, 그 외에 위생 관련된 비누, 손세정제 등을 배포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분야로 보여집니다. 나마스테. 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에볼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지나는 시간의 경험이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우간다의 경우 작년에도 사실 우간다 DR 콩고 우간다의 겹경국 이웃 국가인 DR 콩고에 에볼라가 많이 창궐하게 되면서 우간다도 대비 체제에 들어갔었고요. 관련해서 우간다에 확진자가 막 발생해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나 90년대에도 에볼라로 인해서 동아프리카가 고생했던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시스템이나 WH를 통한 시스템이나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에볼라를 겪어봤고 경험했고 대비한 지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신철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정부에서 주고 계시고요. 다만 이게 국민들의 정서의 변화, 의식의 변화까지 그렇게 크게 가져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에볼라가 작년에 우간다에 정말 발병해서 긴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우간다의 에볼라 DR 콩고로 인한 에볼라 사태가 우간다에 염려가 됐을 때도 외국인 분들이 되게 동요하시고 염려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간다 현지분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정부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에볼라가 잘 퍼지지 않을 거라는 코로나에 비해서 전파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손 씻기나 그런 위생 방역 관련해서 의식이 그렇게 크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위생 관련한 수칙들을 더 접하게 되고 이런 코로나 여러 많은 홍보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만이 아니고 WHO와 유니세프 등 각종 에이전시에서 많은 홍보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동안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자면 사람들이 그런 위생 관련 개념이 좀 더 높아지고 의식이 함양된 일부 효과를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미비할지라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สบายดี 네. 지금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어떤 그 현장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매니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뭔가 우간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간다에 들어오는 재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종 개인적인 도네이션 외에도 각종 기관들, 에이전시, 국제정부 기구를 통해서 들어온 재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간다 정부가 다 소화해내고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이런 재원들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NGO제가 조금 연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식량백을 받지 못해서 스트라이크라는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인컴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우간다 자체적으로 어렵다라면 하지만 우간다가 자금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런 자금을 스스로 가두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특히 한국 NGO의 경우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의 장점이잖아요. 지역을 들어가서 활동하는 저희의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정부의 펀드와 저희 NGO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연계해서 좀 활용하면 마스크 배급이나 식량 배급이나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 NGO들이 사무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우간다의 경우는 지금 한국 NGO들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간다의 우간다 국제개발협력 한국 NGO 협의회가 있고요. 이 협의회에 12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3월 달에 우간다 복귀했을 때에는 12개 기관 중 2기관은 한국에 발이 묶여서 우간다로 복귀를 못 하셨고요. 그 10개 기관 중에 추가로 2개 기관이 5월 12일자 비행기로 한국으로 복귀하시고 8개 기관이 현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 중에서도 모든 기관들이 다 지금 사실 사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긴 하나 많은 기관들에서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려우나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기존 사업을 좀 수정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신규 그런 프로젝트를 런칭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셔서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꾸르 지금 우간다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것은 그런 락다운 국경 봉쇄는 차치하더라도 이동 제한령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현재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도보와 자전거를 활용한 것이고요. 오토바이, 버스, 모든 대중교통, 개인 차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이고 이동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또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RGC나 지방정부청의 허가를 받으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몇몇 NGO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허가를 줄 테니 차량을 이동해서 그런 릴리프 푸드도 좀 배송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지난 인터뷰 때 네팔의 더 멋진 세상 동주현 PM님께서도 제한령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요청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받고 같이 함께해서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밍글라바. 마무리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네, 임선미 매니저님에게 우간다란 예상치 못한 질문이네요. 네, 우간다란 돌발 질문입니다. 저에게 우간다란 국제개발 협력에 발을 내딛고 생각을 좀 가져다 준 곳. 제가 활동가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동시에 또 제가 얼마나 많은 존재였던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은지를 좀 느끼게 해준 곳이었고, 더불어 그것을 제가 여러 해 전에 경험했었고, 그 후로는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곳, 그리고 현재에는 제가 꿈꾸고 하고 싶은 국제개발 협력 관련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움의 장,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곳,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간다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단편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매니저님,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아까 사진도 준비하신 건 뭐였죠? 홍수 관련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 어떤 우간다 식으로 넘어갈까요?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편집을 바로 열리지가 않네요. 되게 많은 곳에서 홍수가 발생했는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이거는 뭐 산사태나 관련은 아니고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동네가 잠겨 있는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실 워터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무릎 이상 올 만큼 물이 이미 차 올라와서 그런 관련 지역 주민분들이 이미 대피하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오늘 덕집사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관련해서 주민들 구조하시고 관련 보건이나 여러 식량 배급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물 레벨이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얼마 전에 읽은 것을 보면은 그동안 우간다 역사상 2번째로 높은 워터 레벨이라고 해요. 이 호수의 지금 수위가. 정말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또 수해로 한 번 더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